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반이 지나갔는데요. 어젯밤에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1월 FOMC 의사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12월 금리 인상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인데요. 우선 눈에 띄었던 건 연준의 이전 회의록에는 없었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만큼 12월 금리 인상은 50bp에서 진행될 것이다 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ME 패치에서도 보시면 80%의 전문가가 12월에는 50bp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금리 인상이 12월 경부터는 둔화될 것이다. 즉 금리 인상이 있기는 있지만 그 인상폭이 서서히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준의 11월 의사록이 매우 놀라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12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50% 정도는 이번 의사록에서 거쳐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결국 증시와 암호화폐 소폭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나머지 불확실성은 미비하겠지만 11월 30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예정되어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아주 일부 거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궁극에는 12월 13일 CPI 결과를 통해서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월 CPI 결과 날이 FOMC가 열리는 첫날이라서 더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금리 인상 둔화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상 중단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내용은 12월 CPI 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12월 FOMC와 12월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상 가능한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FTX 파산이 암호화폐 시장에 준 충격이 큰 상황에서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보여질지가 그래도 거시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침착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명 변호자이자 암호화폐 마니아인 빌 모건이 SEC와 리플 간 합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SEC와 리플 간 합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배경은 바로 힌먼 연설과 관련된 문서가 리플의 손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 모건에 따르면 지금은 힌먼 관련 문서가 기밀로서 리플의 손 안에만 있지만 이것이 공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SEC는 리플과의 합의함으로써 마무리하려는 시도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존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 당사자는 11월 30일에는 토레스 판사에게 각각의 당사자들이 신청한 약식 판결 브리핑에 대해서 제기된 이의 제기에 대한 봉인된 형태의 답변 브리핑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리플은 상당한 내용들을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합의 가능성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FTX 전 CEO 샘 뱅크먼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30일에 뉴욕에서 열리는 뉴욕타임즈 주최 디북 서밋을 통해서 칼럼니스트 앤드류 로스 소킨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서밋에 직접 참석할지 혹은 화상회의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서밋에는 샘 뱅크먼 외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뉴욕타임즈의 부패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하면서 이 큰 사건의 당사자가 자유로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에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인데요. 특히나 샘 뱅크먼은 100만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여전히 바하마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정계 정치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던 부모님과 함께 머무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직까지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이미지에 겐실러, 힌먼, 샘 뱅크먼 등을 넣어서 제작했는데요. 현재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톰 에머 미국 하원 의원이 FTX발 이슈는 암호화폐 실패가 아니라
겐실러 SEC 의장과 샘 뱅크먼 그리고 중앙집중지 금융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제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게리 겐실러와 SEC가 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FTX 붕괴는 기업 윤리와 그리고 정부 감독, 규제 절차의 실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EC가 지난 3월에 샘 뱅크먼을 만나서 FTX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추가 설립하는 데 있어 특혜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때는 FTX를 만나 상대하더니 FTX가 파산 신청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위기에 있는 지금은 SEC는 어디에 있냐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FTX 파산과 관련해서 겐실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서명이 6,500명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1,000명을 목표로 시작해서 5,000명 목표를 지나고 현재는 7,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12월에 예정된 FTX 관계자에 대한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규제 당국 SEC와 겐실러에 대한 청문회가 꼭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유동성 위기가 FTX의 토큰 FTT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토큰의 대부분, 특히나 거래소 토큰은 증권에 속한다고 늘 이야기해왔던 겐실러이니 규제 당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상생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익명성이 강화된 대규모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공적 지원금 지급 오류를 예방할 관리 시스템 등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하지만 그 개념이 딱 와닿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일상생활에서의 도입은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IT 강국이었다면 이번에는 블록체인 강국으로서 투명성과 함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